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가 중요한 자리에 지금 가 있는데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경기도 남부인데요. 네. 여기 성남, 용인, 안양 등지 네. 우리 자유우파 후보들 지금 취재하고 다녀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죄송하게 오늘 제가 참석은 못했고요. 네. 다만 우리 고성국 TV는 지금 5대 유튜브 동시 생방송 지금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5대 유튜브 공동정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중요한 그 여론조사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고성국 박사가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최근에 우리 자유파 쪽이 여론조사에서 좀 많이 뒤지는 걸로 나타나서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고성국 TV가 독자적으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는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루어진 조사는 공표가 가능하거든요. 오늘이라도.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범위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회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팽팽합니다. 전국적으로 팽팽해요.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사됐던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의문이 이유 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례대표 비례정당 지지도인데요. 우선 국민의 미래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만든 위성정당 그리고 조혁당 이거 빼면은 이제 몇 개 정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인가? 네. 그거가 3 나왔어요. 3%. 그 다음에 이준석이의 개혁신당인가가 4%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통일당 6% 나왔습니다. 예. 박수. 엊그저께 5%였는데 또 올랐군요. 네, 1%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자유민주당 있잖아요. 거기가 2% 나왔어요. 오, 예. 예, 그래서 이게 자유통일당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하게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자유민주당 경우는 지금 2%가 나와서 3%대 나왔던 조사도 있지만 저희 조사에서는 2%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3%가 안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운 정말 소중한 자유우파 표들이 사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유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유통일당이 6%는 지금 상승세 중에서 나타난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 3%를 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자유통일당 돌풍이 불고 있다. 이것을 저희 독자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네. 잘 감사합니다. 분석해 주셨는데요. 네. 또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자유통일당은 저희는 자유통일당을 설문에 넣어서 물어보니까 나오지만 지금 발표되는 대다수 여론조사 회사에서의 여론조사는 아마 자유통일당을 물어보지 않고 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아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조사에서 6% 나왔는데 다른 조사에서 0이 나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 사악한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유통일당이 나오는 조사에서 보면은 꾸준한 상승세잖아요.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꾸준한 상승세의 그래프를 쭉 연결해서 보면 일주일 후 4월 10날 예상되는 이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게 대충 보면은 1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당이 10% 득표는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광화문의 전사 손상대까지도 국회에 집어넣을 수 있다. 손상대 후보가 몇 8번입니다. 8번. 8번까지 8명까지. 네. 네. 손상대까지 국회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달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객지에서 고생 많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 예. 고성국 TV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들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식 대표, 이 추세가 저렇게 되면은 선거 날, 그러니까 물론 사전 선거는 며칠 있다 있지만 본선거 날까지 하면 추세가 더 올라가서 10%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러면 8명, 이거 고무적이네요.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윤석열을 지키자 이런 흐름이 쭉 간다면 저는 1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황장수 소장 예. 어떻게 봅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자유통일당 이야기만 좀 해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범보수 진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자유우파라는 이런 부분보다도 자유통일당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그 필요성,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해야 된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통일당의 간부 몇 분들이 앉아 계시던데 네. 그분들이 다 팜플렛 보고 원가 주택 이런 것 때문에 좋다고. 좋다 그러고 저한테도 여러 군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팜플렛이 배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서 자유통일당이 자체적으로 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그걸 갖다가 인식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쏘고면 자기 책임이고 2번 쏘고면 이건 좀 모질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3번 쏘고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찍어주고 사람 쏘고 아니야? 찍어주고 쏘고 했는데 또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에서 찍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자유통일당 사람들 중에서 광화문에 나와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시간과 노력을 희생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국민의힘에 비례대표 후보 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찍는 것이 정확한 건가 이제 판단해야 될 때다 봅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이제 엊그저께 리얼미터에서 5% 나왔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6%한 이틀 만에 지금 1% 올라갔는데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론조사 전화가 지금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이제 안 받는 이제 보수 우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이제 60대 이상 60, 70, 80대 되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바로 공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론조사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눌러야 되나? 뭐 복잡하나? 이렇게 해서 안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자유통일당은 속으로는 응원하고 표로는 가서 내가 찍을 거야. 이놈들 요번에는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론조사 기간에 이걸 내가 자유통일당이요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샤이 자유통일당들이 많다. 샤이 보수가 아니라 샤이 보수를 넘어서 샤이 자유통일당. 왠지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메이저 정당이 아니니까 메이저 정당을 응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위축됐다고 그럴까? 속으로는 내 자유통일당 응원하고 찍는데 광화문에서 나오는데 막상 전화 받으면 이거 전화 이거 도청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놈들 녹음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겁을 먹고 자유통일당이라는 응원을 이 여론조사에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저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추세로 쭉 2%, 3%, 4%, 5%로 쭉 올라가는데 6%까지 저거보다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샤이 자유통일당이 나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투표에 이번 현상은 조금 저는 달리 보는데 이번에는 괘씸,
응징 이런 분노의 투표가 좀 이번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분노가 그 전에 분노라고 하면은 그런 게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대한 분노, 다시 말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 조국에 대한 분노 있는데 국힘이 잘 못해주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밀어줬는데 대통령도 만들고 말이야.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응원하고 막 박수치고 이랬는데 이재명 하나 잡아쳐놓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번에 그러면 저 투사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이 분노.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분노, 이재명에 대한 분노에다가 이걸 해결 못한 그 분노. 그러면 이걸 해결할 사람은 찾아보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이거 투사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10명이 됐든 들어가서 해라 하는 이 분노의 투표가 이번엔 저 여론조사는 아직 안 잡히지만 이게 표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제는 자 이렇게 되면 저기서 상승세는 분명한데 여론조사로 나오는데 저기에 이제 자유민주당 과 그 밖에도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자유통일당으로 이게 합쳐지느냐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자유민주당 당신들 말에 이거 다 선거 포기하고 그만둬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단일화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까? 단일화는 아니에요. 단일화 아니고 그 어떻게 해야 돼? 단일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유권자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유권자 단일화 아니에요, 그게?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으로 뭉쳐주는 게 맞다. 일단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국민전, 특히 윤석열을 지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가장 앞장서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글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자유통일당이 가장 확실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